중풍, 치매, 암 중에서 가장 비참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뇌경색이에요. 이건 뇌혈관이 막히는 병인데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번 오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죠. 팔다리를 못 쓰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산 목숨입니까?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본인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혈관이 막힐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기름을 잘못 고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부엌에서 쓰시는 그 기름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위험한 사실을 왜 병원에서는 말 안 해줄까요? 왜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식품 회사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거든요. 광고 수익이 줄어들까봐, 제품 판매가 줄어들까봐 방송에서는 절대 안 다뤄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30년간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진우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 혈관 상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채소도 많이 먹고 기름도 식물성으로 골라 썼다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뇌졸, 즉 중풍의 준말이에요. 뇌가 갑자기 풍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뇌출혈,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어요. 짜게 먹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관리를 못해서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뇌출혈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뇌경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막혀요. 왜 막힐까요? 제가 30년 넘게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기름들이 문제예요. 마트에서 파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을 막는 기름들이 있어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데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으면 피가 탁해지잖아요. 그 탁한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다가 결국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만하신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60세 이상 대한민국 인구 중에 3명 중 1명이 혈관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은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채소도 먹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이 있어요. 이 병만은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어떤 병은 걸려도 되고 어떤 병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모든 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중풍, 치매, 암 3가지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고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다른 병은 그래도 치료가 되는데 뇌졸중은 한 번 오면 재활에도 한계가 있고 후유증이 평생 남아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판단도 못 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하고 확인한 결과 단 한 가지 기름만 바꾸는 것으로도 혈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요.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쁜 기름을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뇌경색이 바로 찾아오는 거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기름은 꼭 드셔야 되고 어떤 기름은 당장 버리셔야 되는지 말입니다.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병원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주변 부모님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꼭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기름과 반드시 사야 하는 기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에 지금 어떤 기름이 있으신가요? 그게
혈관을 살리는 기름인지 막는 기름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잘못된 상식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영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말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담배도 술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어눌해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지나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큰 증상이 온 게 아니라 조금씩 혈관이 막혀왔던 거죠. 박영수 어르신은 정말 황당해 하셨어요. 본인은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운동은 충분히 하고 계시고 채소도 잘 드시고 고기도 적당히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물 무치고 볶을 때 쓰시던 바로 그 기름이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카놀라유를 고르셨대요. 식물성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광고에서도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놀라유가 오히려 혈관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정제 과정에서 영양은 다 사라지고 오메가6만 가득한 기름이 매일 아침 혈관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후로 박영수 어르신은 기름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들기름과 올리브유로 조리법을 바꾸고 튀김은 아예 안 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혈액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신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기름병을 확인해 보세요. 그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기름인지 막는 기름인지 말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을 부르는 기름과 살리는 기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빵이나 과제 들어있는 그 노란 기름 아시죠? 바로 마가린입니다. 이게 트랜스 지방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버터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고체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트랜스 지방을 전 세계적으로 퇴출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결국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만났던 김성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빵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어요. 평생 그렇게 드셔왔는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혈관벽도 두꺼워져 있었고요. 마가린을 끊고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는 걸로 바꾸셨는데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빵 드실 때 뭘 바르시나요? 가공식품 살 때는 꼭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쇼트닝이나 경화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빵에 어떤 기름을 바르고 계신가요? 그 다음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입니다. 이게 다 식물성이라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식물에서 나온 건 맞는데 정제 과정이 문제예요. 고온으로 여러 번 처리하고 화학 용매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거의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건 오메가6 지방산뿐이에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서울의대 식품영양연구팀에 따르면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해요. 염증이 생기면은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카놀라유로만 요리를 하셨어요. 볶음도 카놀라유, 무침도 카놀라유였죠. 건강검진에서 혈액 점도가 높게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해진 거예요. 기름을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로 바꾸고 나서 점도가 낮아지고 혈액 순환이 좋아졌습니다. 기름은 개봉하고 나면은 산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오래 두면 몸에 안 좋아요. 개봉 후 석 달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기름병 언제 개봉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튀김 요리 자주 하시나요? 튀김 기름을 아까워서 두세 번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을 한 번 이상 넣으면 산화가 급격히 진행돼요. 산화된 기름은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화된 기름이 혈관벽 손상률을 크게 높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산화된 기름 속 물질들이 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거죠. 특히 검게 변한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윤미자 어르신은 튀김 기름을 아껴 쓰시다가 혈관 염증이 심해졌어요. 기름 한 병 아끼려다가 혈관 건강을 잃은 셈이죠. 튀김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정말 먹고 싶으시면 외식으로 가끔 드시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 하시더라도 기름은 꼭 한 번만 사용하세요. 혹시 집에서 튀김 기름 다시 쓰고 계신가요? 이제 좋은 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올리브유입니다. 이건 정말 혈관에 좋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올레산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자주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41%나 감소했다라고 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정해준 어르신은 아침마다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어 드세요.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먹어보니 고소하고 맛있더래요. 이렇게 6개월 드셨더니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두부에 살짝 곁들이셔도 좋아요. 요거트에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튀김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먹어온 전통 기름이죠. 이게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부산대학교 공동연구팀에서 들기름의 효과를 연구했어요.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거죠. 최정순 어르신은 나물에 들기름을 넣기 시작하면서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들기름을 먹고 나서부터 그런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된 거죠. 들기름은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빔밥에 한 숟가락 넣으시거나 나물 반찬 무칠 때 넣으세요. 가열하면 오메가3이 파괴되니까 꼭 생으로 드세요. 다만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니까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2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들기름 한 숟가락 추가해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포도씨유입니다. 이 기름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이에요. 발연점이 높아서 볶음이나 살짝 튀기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다른 식물성 기름들이 고온에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과 달리 포도씨유는 비교적 안전해요.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포도씨유는 산화 안정성이 높아서 혈관 손상 위험을 줄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열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거죠. 물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높은 온도로 오래 가열하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사용하세요. 김상우 어르신은 튀김용 기름을 포도씨유로 바꾸고 나서 혈중지방 수치가 낮아졌어요. 전에는 콩기름을 썼는데 포도씨유로 바꾸니까 확실히 차이가 났다고 하세요. 볶음 요리할 때 적당량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포도씨유 고르실 때는 투명 병보다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지거든요. 여러분은 볶음 요리에 어떤 기름을 쓰시나요? 이렇게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의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마가린, 카놀라유, 재사용 튀긴 기름은 버리시고 올리브유, 들기름, 포도씨유로 바꾸세요. 이게 혈관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기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혈액이 끈적한 상태예요. 이때 물을 마시면은 혈액 점도가 낮아져요.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통과하기가 쉬워지고 뇌경색 위험도 줄어듭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에 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지금부터라도 한 잔 마셔보세요. 걷기는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20% 이상 향상돼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면서도 무릎에 부담이 적어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줍니다. 이게 반복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계단이나 오르막은 나중에 천천히 시도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30분 걷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조금씩 나눠서 걸으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나요? 수면도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자면 혈관 회복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혈관을 수리하고 회복시킵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깊이 자야 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술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질을 떨어뜨리니까 자기 전에는 피하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어젯밤엔 몇 시에 주무셨나요? 오늘은 좀 더 일찍 주무셔보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뇌출혈 위험도 높아지고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김치, 찌개, 라면의 간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껴지겠지만 이 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예전 음식이 짜게 느껴질 거예요. 평소 음식간이 조금 짜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의 인지 기능이 활발해져요. 손가락 끝에는 신경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뇌가 자극을 받는 거죠. 무리한 손 운동보다는 일상 속에서 소근육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젓가락질을 매일 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은 종이에 글씨를 써보세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뇌 자극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 손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대화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대화는 언어 영역과 기억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상대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절한 답을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요. 혼자 계실수록 더 의식적으로 대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나누세요.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뇌세포를 강화시킵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평생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줘야 뇌가 깨어나요.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간단한 외국어 단어 외우기 등 마음이 끌리는 걸 시도해 보세요. 요즘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골라서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향 자극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후각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냄새를 맡으면 그 신호가 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다른 감각들은 중간 단계를 거치는데 후각만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뇌 자극이 빠르고 강해요. 인공향보다는 천연향을 맡으세요. 꽃향기, 차향기, 음식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의식적으로 향을 느껴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춰서 향을 음미하는 거죠. 오늘은 어떤 향을 맡으셨나요? 내일 아침엔 차 한 잔 마시면서 향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렇게 꾸준한 습관만으로도 뇌혈관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기름은 다 좋다고 믿고 계셨을 거예요. 마트에서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를 사면서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오메가6만 남습니다. 이걸 과다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결국 뇌경색을 부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더 심각해요. 트랜스 지방이 혈관 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반대로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혈관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피를 맑게 만듭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들기름의 오메가3은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포도씨유는 가열 요리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선택이고요. 잘못된 기름으로 평생 요리하면은 혈관이 조용히 막혀갑니다.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거죠. 한쪽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평생 불편한 몸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기름으로 바꾸면 달라집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은 부엌 선반을 열어보세요. 거기 있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를 버리세요. 냉장고에 있는 마가린도 버리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한 병과 들기름 한 병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올리브유로 요리하세요. 나물 무칠 땐 들기름을 넣으세요. 빵에는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세요.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기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세요. 아침에 물 2컵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밤 11시 전에 자기, 저염식 실천하기, 손 자주 움직이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향 자극받기. 이 8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기름 바꾸기, 내일은 물 마시기, 모레는 걷기 시작하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은 한 달 뒤엔 8가지 습관을 다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부터 세수하는 방법, 아침 식사 메뉴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따라 하셔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름을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혹은 가족 중에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